본 콘텐츠는 경기도 경기콘텐츠진흥원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센터의 마을 미디어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모처럼 집안에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웬만해선 얘기를 잘 안 하는 아이가 늦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꺼내는데 어느덧 남자로서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는 시기일까요? 페미니즘 성향이 강한 유튜브나 언론들을 접할 때 불편했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남편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야기를 아들이 대신 해줘서 고개를 끄덕이는데 듣다 보니 저는 엄마가 아닌 여자로서 불끈해서 서로 옥신각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참 좋았네요. 언제 저렇게 자기 생각을 또렷하게 전하도록 했나 싶은 게 조금 전에 갈등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뿌듯해하는 저도 어쩔 수 없는 엄마였습니다. 이것이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성별이 다른 가족 내 입장 차이부터 터놓고 나누다 보면 사회적 갈등도 조금씩 줄어들 거라고요. (2021) 능소화의 만나보고서 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오종종합사회복지관 녹음실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은 공개 방송으로 능소화의 만나보고서를 쉬었죠. 이번 만나보고서는 이 지역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초대했습니다. 지금 마을 라디오에서요.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 굉장히 또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먼저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대명초등학교 6학년 황도훈입니다. 저는 부천 대명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6학년 이화정입니다. 저는 부천 대명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권다움입니다. 저는 부천 대명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6학년 권아름입니다. 네, 지금 대명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1명과 여학생 3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가요 오늘 인권에 대해서 이 친구들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준비가 됐나요? 네. 조금 전까지는 굉장히 발랄하게 또 자기 이야기를 또 많이 했는데요. 마이크 앞에 갑자기 서니까 조금 긴장한 그런 모습들도 아니에요. 네,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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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학교에서 또 인권 교육도 많이 하고 또 관련 동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 그냥 뭐 훤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이해한 어떤 인권의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나는 인권이 뭐뭐라고 생각한다. 나는 땡땡이라고 생각한다. 인권은 뭐뭐다.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제 생각에 인권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사람답게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배우지만 편하게 살기 위해 누릴 수 있는 가장 처음이 인권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는 그냥 인권이라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무조건 가져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보호라 생각합니다. 무조건 인권을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네네. 저는 인권이 모두가 평등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만 들어도 보통 이제 인권이 뭐다라는 거를 다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나이나 뭐 인종이나 성별, 종교를 떠나서 이제 어떤 평등할 권리,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보호받을 권리,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요 매스컴을 또 통해서 아니면 어떤 그 TV를 통해서 인권이 약 침해된다? 그런 모습들을 또 본 적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기억에 남는 어떤 영상이 있다 생각해 볼까요? 저는 다음이? 카카오 공장에서 네. 아이들이 노동하는 영상을 봤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무거운 카카오를 따고
옮기는 것부터 해갖고 몸으로 하는 어려운 노동들을 어른들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만 떠넘기니까 아, 근데 또 돈은 제대로 못 받고 그러면은 아이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 어떤 그 똑같은 또래인데 또 어느 곳에서는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노동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이제 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는 취지로 또 보여줬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생각나는 네, 도훈이 친구. 네. 저는 그 TV 돌리다 보면 후원 광고에 나오는 불쌍한 아이들 볼 때마다 조금씩 항상 짠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에 무슨 우리가 조금씩만 후원을 해줘도 그 아이들의 어떤 1년치 뭐 몇 년치 그런 또 뭐 생활비가 되고 이제 식량이 또 해결이 되고 또 그러는데 사실 네. 그런데도 꼭 아프리카나 그런 외국의 그런 아이들 아니어도 우리나라에도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생각나는 거 있어요. 보면은 막 소금밥을 먹는 아이들이라거나 할머니랑 단둘이 사는 아이들이라거나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막상 살기 좋은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평소에는 이제 행복하게 살다가 TV에서 그런 모습을 볼 때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행복의 그 환경이 당연한 거지만 그러니까 못 누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은 더 마음이 가고 그러죠. 네네. 못 누리는 어떤 친구들,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은 또 제도가 이렇게 마련을 또 하고 있고 그래서 법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UN 아동 권리 뭐 협약도 있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조금 전까지 인권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이제 인권이라고 어렵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인권이 이제 잘 지켜져서 표출된 어떤 형태가 행복의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은 이럴 때 참 행복하다.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뭐라고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행복이란 건 그냥 차별받지 않고 주변 사람이랑 모두 화목하게 생활하고 그런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한 곳에 방치되지 않고 다 같이 모여서 놀 수 있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네, 좋아요. 저는 꼭 뭔가 놀거나 쉬는 것만 즐거운 게 아니라 원하는 환경에서 원하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도 행복인 것 같아요. 좀 뭔가 불편한 점 없이 원하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행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OECD 그 회원국들 이렇게 이제 그 비교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행복 지수가 이제 비교적 높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낮은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친구들 지금 행복한가요?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마을 방송을 지금 참여하고 있잖아요. 재미있나요? 네. 네네. 네네. 그러면 다음번에도 또 한번 출연하고 싶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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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조금 더 남기는 했지만 이제 기대가 더 되고 사실은 제가 지금 굉장히 이제 약간 좀 흥분을 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을 또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굉장히 반가워서요. 그러면 다음 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마을에서 같이 할 어린이들을 또 모집을 합니다. 또 이렇게 했을 때 혹시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 있을까요? 네. 저 한번 그런 거 있으면 저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해보고 싶어요. 생각하는 일이 있을까요? 어떤 일? 마을이 문화적으로나 관광적으로나 좀 더 사는데 즐겁고 내가 참여할 의견이 있는데 그걸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면 그런 걸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네, 좋습니다. 아름이. 저는 그냥 아무거나 다 해도 좋을 아, 것 같아요. 봉사 활동이든 아니면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어린이 기자단 뭐 이런 활동이든 어때요? 기자단 활동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죠? 다음에 우리가 한번 기획을 해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놀면서도 잘하고 자면서도 잘할 수 있고 꿈이 이제 무럭무럭 자라날 어떤 그 시기예요. 우리 이제 아동기가.
근데 그 꿈이 이제 어디에서 자랄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써봤거든요. 좀 막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질문을 딱 던져보니까 아름이 친구 대답이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아름이 친구가 얘기 좀 해주세요. 꿈은 어디서 자랄까요? 저는 꿈이 어디든 상관하지 않고 어디서든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친구는 꿈은 어디에서 자랄까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수 있는 곳이나 그냥 있을 때 불쾌하지만 않고 좀 뭔가 즐겁게 놀 수 있는 곳이면 그런 데에서는 꿈이 자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다음이 친구는 그러면 꿈이 뭘까요? 저는 사육사나 애견 미용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 이제 사육사 중에서도 종류가 많을 텐데 주로 어떤 동물 한번 사육을 해보고 싶어요? 약간 야생동물 쪽. 야생동물 쪽으로요? 아, 알겠습니다. 애견 미용사도 사실은 쉬운 직업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또 강아지들이 또 핥히기도 해갖고 상처가 많이 나는 경우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동물들을 또 좋아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못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거 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우리가 자기의 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훈이 친구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 꿈은 고양이 카페를 운영하는 건데 지금은 키우지 못해서 저번에 학교에서도 그 꿈을 위해 하는 방법도 좀 차근차근 계획 있게 만들어 보기도 했고 좀 볼 때마다 매력이 있는 직업인 것 같고 저도 고양이를 원래 많이 좋아해요. 아,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이제 좋아한다고 하니까 좀 여쭤볼게요. 이제 길고양이가 있는데 굉장히 또 배가 고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적에 고양이들이 멸치도 먹고 뭐 생선 머리도 먹고 막 했거든요. 어릴 때는. 그래서 이제 그 기억 생각하고 집에 있는 멸치를 살짝 씻어가지고 이제 고양이한테 갖다 줬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안 먹더라고요. 안 먹나요, 멸치?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캠핑을 갔다가 거기에 길고양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물고기가 있었는데 전어였거든요. 한 3마리 잡아서 컵에 잡은데 주니까 머리까지 다 먹더라고요. 아, 살아있는 거를? 네, 아무래도 말리거나 그러니까 안 먹은 것 같은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고양이들이 생선 종류를 고기보다 또 좋아하는 거는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도훈이 친구의 꿈까지 들어봤고, 그러면 하정이 친구의 꿈은 찾았을까요? 전 아직 딱히 꿈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 그러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제가 살짝 이제 제가 찾은 어떤 방법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저는 이제 어떤 것을 볼 때 되게 제가 부러워하고 약간의 질투심을 느꼈던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이제 또 배우고 이렇게 공부를 해 보니까 저하고 적성도 맞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화정이 친구도 혹시 이제 다른 이제 주변의 친구들 보면서 부러워하는 그 내용 있죠. 그 부분이 자기 어떤 마음속에 하고 싶은 그런 분야일 수도 있어요. 한번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아름이 꿈 얘기는 안 들어봤는데 아름이 학생은 꿈이 있을까요? 저도 동물 쪽으로 가고 싶은데 강아지 유치원이나 애견 미용사 쪽을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동물들을 또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이 또 여기 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꿈 이야기도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꿈이 이제 뭐 사육사도 있고 뭐 애견 카페 운영도 있고 그랬는데 또 꿈을 위해서 아니면 내 어떤 그 앞날을 위해서 뭔가 나는 공부 말고 좀 꾸준히 또 하고 있는 게 있다. 또 그런 게 있는 친구 있을까요? 전 그런 건 당장은 못해도 그거 뭐 대학 혼자 살게 되면 고양이랑 같이 살면서 공부도 해볼 거예요. 아, 도훈이 친구는? 옛날에 책도 고양이 상식 관련된 것도 많이 찾아보기도 했고. 아, 고양이 관련 책을 지금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는구나.
네. 그럼 다른 친구는 혹시 나는 꿈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요 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독서록 같은 거 쓸 때 동물들 위주로 쓰고 멸종위기 요즘에는 그런 책들 많이 보고 제가 길고양이를 한 2마리 정도를 좋아하는데 맨날 가갖고 만져주고 놀아주고 간식도 주고 그래요. 네네. 이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고양이들한테 밥을 주는 분을 이제 하루 정도 이제 하루는 아니고 몇 시간 따라다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밥을 주면은 또 막 그 이제 밥을 주면은 또 고양이들이 많이 몰릴 수가 있고 또 시끄러울 수가 있다고 또 이제 못하게 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또 요즘에는 인식이 또 많이 또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분 따라다니다 보니까 또 이제 많이 격려를 해주는 그런 분위기여서 고양이들한테는 또 좋은 환경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우미 친구가 정말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네요. 네.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이 또 공부 이야기 또 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놀이와 공부의 어떤 비율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을지 자 어떤 친구부터 얘기를 할까요? 네, 저는 그냥 어디 가서 공부 못한다는 소리 안 들을 정도로만 공부를 주기적으로 하면 나머지 시간은 마음껏 뭐 핸드폰을 하든 잠을 자든 나가서 놀든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이제 도훈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셔요? 구체적으로? 길면은 1시간 그 정도 돼요. 하루에? 네, 그러니까 학교 공부 빼고 학교에 있는 시간 빼고 집에서 이제 혼자 하는 시간은 1시간 정도. 네. 그 나머지 시간은 비교적 자유롭게 쓰네요. 네. 학원을 안 다니시고. 네. 네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친구, 아름이 친구가 네. 저는 딱히 상관 안 쓰고 그냥 공부를 해야겠다 하면은 공부를 하고 놀고 싶다 하면은 그냥 빨리 할 거를 다 하고 놀는 거를 주로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 안 할 정도로만 하면은 어른들 입장에서는 굳이 제한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그 공부를 안 했을 때 그때 이제 제한을 두는 거거든요. 어른들은. 근데 알아서 이렇게 뭐 공부나 숙제나 이렇게 딱 하고 나머지 시간을 이제 운용을 하는 것은 부모들도 다 바라는 바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이제 공부하고 놀이 비율 이렇게 이제 얘기를 방송 시작하기 전에 살짝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다우미 친구 이야기가 살짝 또 인상적이었어요. 다우미 친구. 네, 얘기 좀 해주세요. 공부랑 놀이의 비율이 저학년하고 고학년하고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어떻게요? 저학년은 약간 학교 끝나면은 바로 놀이터 달려가서 노는 기분이면은 고학년은 바로 학교 끝나면 학원 가서 끝나면 공부도 하고 시간 남을 때만 몇 시간밖에 못 노니까 마음 편히 못 노는 것 같아요. 마음 편히 네. 놀 시간 자체가 뭐 학원 가고 막 이런 걸 빼면은 저학년보다는 이제 비교적 여유롭지 않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학년 때 그러면은 더 많이 마음껏 또 놀아야 되겠네요. 어떻게 네. 보면. 네, 네. 동생들한테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는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고 놀아요? 간단하게 한마디씩만 하고 넘어갈게요. 도훈이 친구가. 저는 원래 시간을 정해놓고 수요일은 뭐 게임을 안 하는 날이야 정해놓고 하루에 핸드폰을 1시간만 하고 나머지는 뭐 만화책을 본다거나 나가 논다거나 그래요. 시간이 지루하면 주짓수를 2타임씩 뛸 때도 있고. 주짓수를? 네. 네네네. 만화책 인상적이었고 그다음에 화정이 친구는? 저는 자유시간 뭐 유튜브 볼 때도 많고 핸드폰 볼 때도 많고 그냥 방에서 춤출 때도 많아요. 오, 춤출 때 노래 틀어놓고 그 동작 따라서요? 그냥 제 마음대로요. 맘대로 춤. 네.
몸으로 막 이렇게 하고 나면은 뭔가 이렇게 그냥 뭐 몸이 풀어지는 그런 느낌? 네, 홀가분해지는 그런 느낌도 사실 또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이 친구는 어떻게 놀아요? 저는 평일에 자유 시간이 반밖에 없어갖고 그 약간 주말에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데 딱히 시간은 이만큼 놀자라고 정하지 않고 장소도 별로 정하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면서 놀아요. 아, 친구들끼리. 네네. 그 방법 참 또 재미가 있네요. 약간 동네에서 이렇게 저 친구들끼리 이렇게 또 수다 떨면서 다니는 그런 모습도 네, 생각이 나고. 아름이 친구. 네. 제가 저는 보통 그냥 자유 시간에는 그림을 그리거나 게임을 하거나 인형 놀이를 하거나 그냥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막 그림 그리고 있고 또 인형놀이 하고 있고 그러면 굉장히 또 예뻐 보일 것 같아요. 딸이 그러고 있으면. 알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노는 모습도 살짝 네, 엿봤습니다. 가정에서 내 의견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 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도훈이 친구는 가족이 어떻게 돼요? 저는 남동생 하나 있고 엄마와 아빠 4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너무 똑부러지게 말씀을 잘해주시니까 네, 네 큰아들인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뭔가를 이렇게 결정을 할 때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의논을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어른들 위주로 하나요? 주로 여행 계획을 짜거나 TV를 볼 때는 저희들의 의견도 자주 물어보는 편이고 그럼 집에선 인권이 존중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와, 아주 훌륭한 부모님이시네요. TV를 볼 때도 아이들하고 의논을 하고, 네, 여행도 그렇고, 네, 아주 모범적인 그런 가정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화정이 친구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제 가족 구성원. 저는 저 한 명이라 세 가족이어서 그냥 제 중심으로 많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먹고 싶은 음식으로 메뉴가 정해지고 옷 스타일도 그냥 제가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거라서. 네네, 많이 그러니까 존중을 받고 있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아름다움 사실은 자매예요. 네, 두 이제 쌍둥이죠. 네, 두 분이 같이 이제 자매가 나오셨습니다. 누가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제 의견이 네. 많이 존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제가 먹고 싶은 거 하면은 제 의견도 고려해주고 우리는 아무래도 둘이니까 서로 의견이 갈릴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얘 말을 듣고 내일은 제 말을 듣자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의견을 나누곤 해요. 아니 이제 저는 생각할 때 쌍둥이들은 먹고 싶은 거나 어떤 취향들이 이렇게 서로 닮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나요? 다오미 친구가 한번 얘기해. 전 약간 많이 차이 난다고. 그래요? 네네, 얘기 좀 해주세요. 음식 취향도 좀 다르고 옷 스타일도 좀 다른 것 같고 취미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오미 친구는 이제 부모님이 아니면 가정 내에서 내 의견이 많이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네, 전 많이 존중받고 있다 생각해요. 네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다 모범적인 또 가정에 또 우리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최근에 앉는 거 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해줄 친구 있나요? 저는 네. 매일 가족들이랑 안아요. 그때가 제일 최근인 것 같아요. 어제가? 네. 와. 그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내가 사랑받는 기분? 참, 네,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친구 있을까요? 아름이? 저는 오늘 여기로 나올 때 엄마 보고 잘 다녀오겠다고 엄마를 안아주고 왔어요. 네네. 좋습니다. 이제 응원해주는 또 든든하게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어떤 힘이 그 안아주기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받아봤는데 그러면 그 힘을 나는
어떤 사람한테 꼭 주고 싶다. 내가 안아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아름이나 저나 둘 중에 한 명이 엄마한테나 아빠한테 혼났을 때 울고 있을 때 누가 먼저 다가와서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게 큰 힘이 됐어요. 네네. 우리는 이제 아들이라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되게 이제 거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못하고 있는데, 다른 가정들은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을지 되게 힘들 때 꼭 안아주면은 되게 든든하게 이제 힘이 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나는 조금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친구들한테 한번 여쭤봤던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이야기를 인권 이런 주제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마을 라디오에 참여한 적이 이제 오늘 말고 또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참여한 소감을 한번 도훈 친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듣는 데다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좀 더 많은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인권을 누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화정이 친구. 여기 이런 라디오 이런 걸 처음 해봤는데 이런 경험도 해봐서 좋은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차별하지 않고 화목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아름이 친구부터. 저도 여기에서 새로운 걸 도전해서 기분이 좋고 신기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주제를 마무리를 잘 해줬습니다. 아름이 친구 감사하고요. 다음이 친구는? 저도 새롭게 무언가를 도전해봐서 재밌었고, 이 기회를 통해 사람들이 좀 평등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학생들이 지금 이제 6학년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요.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어른들하고 이야기하는 거를 되게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온 우리 친구들은 굉장히 또 자기 의견들을 잘 이제 얘기를 해준 것 같아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방송이 잘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방송이 나오면 친구들 이렇게 이제 들어보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권하고 싶다 하는 친구 있을까요? 나 방송 나왔어요. 라디오 참여했어요. 그냥 선생님이나 그런 지인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아, 도훈이는? 그럼 다오미 친구 오늘 참 열심히 했는데. 저는 좀 부끄럽구나. 못 말할 것 같아요. 못 말할 것 같고. 다오미 친구는? 자매지만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저도 도훈이처럼 막 자랑하고 그런 거를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막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는 싶은데, 네. 저도 다음이처럼 창피해갖고 자랑을 못할 것 같은데. 그 이중 마음이 있구나. 자랑도 하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 네, 좋습니다. 그럼 화정이 친구는?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이런 건 괜찮은데 제가 들으면은 좀 다른 사람한테 소개는 하고 나는 안 듣는다. 1년 지나서 들을 거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똑같은 경험을 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대명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또 이름이 황도훈 군과 이화정, 권다움, 권아름 이 네 친구들하고 함께 인권에 대한 이야기로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길러지는 것은 신비하지 않아요. 소나 돼지나 염소나 닭 모두 시시해요. 그러나 다람쥐는 볼수록 신기해요. 어디서 죽는 줄 모르는 하늘의 새 바라볼수록 신기해요. 길러지는 것은 덩치가 커도 볼품없어요. 나는 아무도 나를 기르지 못하게 하겠어요. 나는
나 혼자 잘하겠어요. 2007년 창비에 발표된 임길택 시인의 나 혼자 잘하겠어요란 시인데요. 아이도 어른도 또 생각이 많아지는 시 같아서 소개해 봅니다. 지금까지 희망이 샘솟는 마을 라디오 능소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